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요. 자료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는 24년 올해죠. 기출문제 해설 총평인데 한 10페이지 좀 넘는 자료고, 이 자료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 생물 기출이 약간 특이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생물학 용어들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생물 좀 뭐 기본 강의를 듣거나 1회독 하실 때 공부하시다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최근 경향 중에 약간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제시를 한 거고요. 뭐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하면 무조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걸 놓치면은 손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 자료를 꺼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는 이제 입문자 설명의 자료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물리화학 생물지학 4과목을 직접 풀어보고서 한 10몇 년치 통계치를 내고 분석을 한 자료예요. 거기서 이제 핵심을 뽑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몇 개월 공부를 하시면 자과가 굉장히 특성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을 보시죠. 민법, 산재, 자과를 공부하시는데, 자과는 주력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에서 합격하시고 나면 2차에서도 볼 일이 없는 비주력 과목이죠. 근데 몇 개월 공부하시면 자과가 민법이나 산재보다 더 1차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자과의 압박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과는 좀 짧은 시간을 투입해서 적정한 점수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되겠지만 미리 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변시 이제 산인공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변시 전체를 보시면 민법 산재 자과에 대해서 저는 이제 페이즈 1, 2, 3, 4 정도로 나눕니다. 좌측은 연도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즈 1의 경우는 세 과목 다 어느 정도 어려웠습니다. 페이즈 2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모든 과목이 다 좀 괜찮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페이즈 2의 59회 22년을 보시면 이때 이제 산인공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합격 컷이 82점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죠. 페이즈 3에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은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 산재 자과 전체적으로 볼 때 페이즈 1은 어려웠다, 2는 쉽고 접근하기 좋았다, 근데 3에서 어려워지고 4에서 다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출제 경향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예요. 예측한다면 내년이 올해구나. 올해는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을 보시진 않겠지만 요 페이지 3와 4의 중간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인공에서 그렇게 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과의 특성을 보시면 이 시기에는 자과의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시면 여기가 꽈락률인데 60%가 꽈락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산재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도
자과 꽈락률이 높으면, 꽈락이면 탈락하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과도 어려웠고, 근데 페이즈 2의 시기는 꽈락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2는 어떤 공부한 만큼 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페이즈 3는 자과 전체 좀 어려웠고요. 다시 쉬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어렵고 쉬웠고 굉장히 어려웠고 다시 쉬워졌어요. 근데 요 페이즈 1의 시기 생물하고 페이즈 3 시기의 생물이 어려웠는데 두 가지는 어려운 방식이 다릅니다. 생물의 경우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짱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문제 중에 한 2문제나 3문제는 짱돌 문제고 비전공자는 거의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였고 페이즈 3의 시기에는 약간 방식이 달라요. 짱돌 문제라기보다는 생물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좀 지엽적이거나 깊이 들어가서 틀리게 만든 방식입니다. 그럼 2하고 4는 쉬웠기 때문에 공부하신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생물이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건가 예상해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페이즈 3나 4나 2 이 경향을 섞을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즈 1의 경우는 짱돌 문제를 많이 내서 틀리게 했는데 변별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제 방식이 아니라서 생물은 예측하기에 2나 4처럼 좀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3처럼 기본서에 있을 만한 내용을 좀 지엽적이거나 깊이 있게 출제해서 틀리게 만드는 방식을 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절반이 지나갔네. 다음은 이 자료에는 앞쪽 부분은 물화생지 4가지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뒤쪽에 이제 생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나와 있어요. 오늘은 물화생지 부분만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고 생물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나 산재는 공부하시면 시간은 걸리지만 계속 점수가 올라가요. 대부분. 그래서 민법은 100점까지 올라갑니다. 산재는 한 95점까지 올라가요. 산재도 100점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자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알고 계셔야 되고 자과는 70점 정도 맞으면 거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65점이면 충분히 합격하고 60점이어도 괜찮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산재가 받쳐주면 60점이어도 합격할 수 있고요. 그거는 자과가 뭐 특별한 과목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출제 방식이 좀 달라요. 또 자과의 경우는 이제 40문제, 4과목이라서 40문제를 60분 동안 풀게 되는데 40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과를 몇 개월 열심히 공부해도 그 수준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초기에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민법은 뭐 95점 이상 100점 맞겠다. 괜찮습니다. 산재도 뭐 90에서 95 괜찮은데 자과를 뭐 80을 맞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1, 2, 3, 4에 점수 등락을 표시한 건데 페이지 1에서 2로 갈 때 어려워졌기 때문에 합격 컷이 8점 올라갔고 다시 3로 가면서 쉬워졌기 때문에 합격 컷이 2로 가면서 쉬워졌기 때문에 8점 올랐고 다시 8점 내리고 6점 정도 올랐어요.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구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는데 그 산인공에서는 이제 세 과목의 산재, 민법, 자과의 응시자의 평균은 매년 공지를 해요. 시험이 끝나면. 그렇지만 합격자의 평균은 한 번도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2016년에 자세한 통계치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추려서 정리를 한 거예요. 몇 개월 후에 그 공지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을 알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면 합격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합격자의 평균은 합격 컷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거기 맞추는 게 좋은데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산재의 경우는 85 정도, 그 다음에 민법은 89, 자과가 66 정도 되죠. 자, 이게 페이즈 1의 시기에 66 정도였기 때문에 페이즈 2로 가면서 한 6점 올랐을 것 같고요. 그럼 72점 정도 됐을 것 같고, 다시 3로 가면서 원래 점수 66점대로 갔을 거고, 4로 가면서 다시 뭐 70점대 초반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쉬움에 따라서 합격자의 자과 평균은 낮으면 65점, 6점, 그 다음에 높으면 뭐 70점, 71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70점 맞으면 좋은데 70점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자과 4과목을 70점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65점을 맞출 수 있겠다 정도가 대부분 수험생들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다시 세부 목표를 미리 일찍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과에서는 이제 어떤 과목은 달성할 수 없는 점수가 있는데 그 과목에 이제 시간을 너무 투입하거나 하시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 과목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물리하고 화학은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분 동안 문제를 풀 때 화학, 그리고 물리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물 강의를 하지만 실제 원래 전공은 화학이고 옛날에 이제 그 1차 시험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화학은 한 7문제 풀고 더 이상 안 풀었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근데 현재도 그 경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난이도를 가볍게 보시면 지학의 경우는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무조건 10개를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그 정도 가실 수 있고요. 생물은 난이도가 그 다음 낮은데 문제는 과거에 이제 이 짱돌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생물의 경우는 이 짱돌 문제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맞출 수 없어요. 전공자한테도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 난이도가 높은 게 물리고,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 높은 좀 사악한 과목이 화학이에요. 화학은 난이도도 높고 해마다 난이도 변동도 심한데 쉬운 해에도 그렇게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김선민 교수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김선민 교수님은 화학 열심히 해서 7개 정도 맞자고 얘기를 보통 하시는데 저는 5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결국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김선민 교수님이 열심히 해서 7개를 맞으면 좋겠다고, 제 입장은 열심히 해서 5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해야 된다예요. 그래야 안정하다예요. 근데 화학 5개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화학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할래요 라고 하는데 5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5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민 교수님이 그 부분 잘 분리를 해주시는데, 특히 화학의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내가 풀 수 있어도 실전에서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 문제를 무조건 집중적으로 맞추시고, 계산 문제 중에 계산 문제를 보고 식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지를 봤을 때 이 문제는 내가 2분 30초 만에 풀 수 있다, 1분 20초 만에 풀 수 있다, 이건 5분짜리다, 그걸 판단을 해서 너무 긴 거 3분 이상은 무조건 미뤄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목표치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아요. 지학은 하여튼 빨리 거의 완벽하게 도달해서 10개 맞추셔야 되고, 생물하고 물리가
물리니까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적정 7, 8개까지 가셔야 되고 화학은 5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특성에 맞춰서 내 과목별로 목표치를 정확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 좀 어려운 시기였을 때는 요 좀 옅은 색, 푸른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학은 10개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하고 물리의 경우는 5개, 6개 정도면 된다. 화학은 그때 4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좀 쉽게 나오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좀 쉽게 나왔을 때는 여기 생물은 이 정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화학은 하나 추가해서 5개 정도, 물리는 이 정도. 그래서 지학은 뭐 운이 나빠서 하나 틀리면 9개, 그다음에 물리하고 생물을 합쳐서 15개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화학을 5개 맞추시면 9개, 15개, 5개니까 29개죠. 예. 그러면 72.5점입니다. 예, 그 정도 목표치면 상당히 훌륭하고, 근데 쉽게 달성 못 하실 거예요. 어찌됐든 목표치를 10개, 2개 합쳐서, 그러니까 생물, 물리 합쳐서 15개, 화학 5개면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 과목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내가 전공이 무엇든 간에 대부분은 1차 주력을 지학으로 삼으시는 게 맞아요. 출제 경향상. 그리고 2차 주력으로 물리생물을 합해서 생각하시고, 화학은 화학과 출신이더라도 주력으로 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셔서 써놨는데 시험지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푸시는 분들은 1000명 중에 1명일라나?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이론 문제인 지학, 생물 자신 있는 것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물리 푸시고 화학은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아요. 화학 전공이더라도 가능하면 화학은 마지막에 푸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을 예측해보면 생물하고 지학 합쳐서 15분. 근데 열심히 하셔서 10분까지 단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거의 이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잘 하시면 한 12분까지 단축을 하세요. 물리 20분, 나머지 시간을 다 화학에 때려 붓는데 이렇게 해도 화학 10문제 다 풀긴 힘듭니다. 말씀드렸지만 화학은 한 7, 8문제 풀고 거기서 5문제 정도 맞추시면 돼요. 그 이상 달성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과목별 학습 방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생물은, 지학은 열심히 하셔서 10개. 생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짱돌 문제는 절대로 못 맞춥니다. 절대로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집중하셔야 되고, 생물은 특히 이론의 양이 가장 많아요. 4과목 중에. 그래서 전체를 다 잘하겠다고 공부하시다 보면 거의 길을 잃어서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리고 기출에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반복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과목이 될 수 있고요. 물리화학은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 않고 화학이 특히 문제죠.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제 개념으로는 화학보다는 물리를 한 2문제 정도 더 풀 수 있다고 봐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생물하고 물리를 2차 주력으로 해서 15문제 정도 생각하시고, 화학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개월 지나면 아시게 되겠지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화학 그 최악의 기출문제 하나는 전공자 기준으로 10분 정도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그럼 비전공자는 13분, 4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 풀면 손해죠. 그 정도로 좀 극악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은 좀 강의를 빨리 들으셔야 돼요. 얘네는 논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하고 지학은 천천히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암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은 강의를 일찍 들어야지 논리력이나
추론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일찍 들으시는 게 좋고요. 물리화학 공부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문제 풀이 시간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반복해서 푸실 때 지난번에 3분 걸렸고 다음번에 풀 때 2분 30초 걸렸고 그 다음에 2분 걸렸다. 이걸 써 놓으셔야 되고 그 문제의 난이도를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상중하를. 그 훈련을 해서 화학 같은 경우에 문제를 유형화를 해서 나중에 실전에서 접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은 이론만 공부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론하고 문제를 푸는 스킬은 전혀 다릅니다. 문제 푸는 스킬은 또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 푸는 스킬이 굉장히 빨리 휘발돼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몇 문제라도 정해놓고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문제 푸는 스킬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문제 푸는 스킬을 자신의 몸 안에 계속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문제 개수가 적더라도 주기적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한 2달 안 푸시면 싹 날아갑니다. 기출을 중요시 할 것은 당연하고 특히 생물은 기출을 중요시 하셔야 돼요. 생물은 영역이 넓어서 전체를 다 잘 하지 못합니다. 기출을 보고 핵심 영역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전체 4과목에 대한 좀 기본적인 제안이고요.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생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생물 기출에 대해서 연도별로 영역별로 이제 기출문제 표시를 하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뒤쪽에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의 영역별로 출제 경향과 공부 방식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특히 생물은 영역별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요. 그냥 전체를 다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강의 들으시다가 아니면 기본서를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체크하실 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 강의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여기 필요하면 가능하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들어가셔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전략 싸움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면 시간을 들이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커뮤니티들에 들어가서 정보나 자료 같은 걸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